제가 유가 차트 계속 띄워놨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일단 내가 볼 땐 유가가 계속 빠지면 일단 주가가 올라오기는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지금 매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매수 봐야겠다. 캔들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캔들만. 대다수의 이런 경우들이 뭐냐면 여기까지 갖다 이렇게 밀리면 그냥 지레 겁먹어서 던져버려요. 그래서 꼭 그 악순환을 깨셔라. 익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익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9월 20일 현재 시간 13시 21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비가 오네요. 날씨가 좀 비가 오는데 돌아다니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날씨도 그런데 시장도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조금 산적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몇몇 지표들이 있긴 한데 그 지표들은 사실 좀 넘겨야 될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내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새벽 3시로 넘어가는 FOMC 기자회견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성명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FOMC 성명서의 정답지는 이미 나와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 흐름인데, 문제는 결론은 나와 있지만 이제 팩트 체크와 함께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측면이 흐름에 상당히 중요할 건데, 일단 연준 쪽에서는 분명히 금리를 동결하려고 하겠죠. 동결적으로 하려고 할 건데, 문제는 동결의 의미보다는 과연 그 다음이 어찌 될 것이냐. 지금 고유가 형태를 계속 취하고 있는데 현재 인플레이션이랑 이런 측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금리로 인한, 금리에 의하여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향방이 결정될 건데, 지금 어저께 새벽에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긴 합습니다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금리를 기다리는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스닥 위치를 보시면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좀 긴 차트로 바라보시면 전일 2거래일 동안 상단권에서 박스권을 형성했던 구간에서 어제 밤에 잠깐 급락을 좀 맞았고 새벽에 다시 급등을 하고 현재는 잠깐 쉬어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는 같은 행복 구간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놓여있는 박스권 구간 정도에서의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이 눈치 싸움이라는 것은 금리를 체크하겠다라는 분위기와 함께 긴장감이 좀 나타난 거죠. 이전만 하더라도 어느 쪽 방향성을 한번 잡겠다라는 강인한 마인드의 매매가 좀 전개됐었다고 하면, 지금은 특정 방향성에 대한 흐름을 타기보다는 양쪽을 열어두고 있는, 상하를 모두 열어두고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새벽에 주가의 움직임의 주범이 되었던 게 국제유가였는데,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가 92불대를 넘어서면서 오버슈팅에 확실히 걸렸었거든요. 근데 미국 시장이 개장하기 직전에 있었던 급등이었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계속 급등을 하게 되면, 지금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금 우려감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 유가의 강한 슈팅을 그대로 소화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일단 유가는 조정세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얘기도 있고 이란 얘기도 있고 하면서 일단 이 유가 또한 지금 FOMC를 보고 가겠다라는 분위기가 감지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 상태가 소강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특별한 흐름보다는 일단은 방향성을 찾는데 조금 주목하는 관망장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현재 흐름을 한번 느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베스트에서 국가대항전, 해외선물 국가대항전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는데 시기가 굉장히 잘 잡은 것 같아요. 오히려 FOMC가 끝이 난 상태에서 시장의 큰 방향성을 결정하는 시국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높은 변동성 구간에서 대응을 한다고 하면 사실 변동성이 없는 것보단 변동성이 있는 게 훨씬 대응하기 쉬운 건 사실이거든요. 너무 극단적인 변동성이 아닌 이상은 또 좌우의 무브먼트가 있어야 대응하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 저 부분은 기간이 아주 잘 책정된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도 일단 새벽까지는 시간이 12시간 이상 남아 있어요. 12시간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매매를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는 현재 구간에서 진입 시점을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결론으로 도출되어집니다. 일단 오늘의 전략은 지금 여기서 강한 상승 이런 내용보다는 일단은 밴딩권 안으로 들어오는 전략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요. 밴딩권 안쪽에서 흐름을 체킹하는 그런 매매 대응 전략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안전하게 연속적으로 9월달도 계속해서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큰 지표일 때일수록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지표가 있으니까 그 지표를 내가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표는 이길 수가 없어요. 10번 중에 3번을 맞고 아니 6번을 맞아도 10번 중에 4번 틀렸을 때 데미지가 더 큰 확률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지표는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표 속에 들어가 있으셔야 되고 그게 자신이 없다고 하면 오히려 지표가 끝나면서 대응하는 것도 전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지표 구간이 나한테 어떠한 큰 득을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안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발판 그리고 재료를 찾는 데 주목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파생왕 송 대표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좋은 수익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시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매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이고요. 앞서서 브리핑 해드린 것처럼 저는 단기 매수 전략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수 전략을 한번 같이 가동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1호 346점 죄송합니다. 346.25에서 한 개 매수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1호 346.25 나스닥 1호 346.25 종목 코드가 틀렸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고요. 1호 346.25 매수 주문 접수 완료.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수가 체결되었습니다. 자,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고요. 글쎄요, 오늘 길게는 이 시간대 막 길게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이 시간대는 길게 보기는 어려운 시간대이고 일단은 조금 빡세 초입 정도까지 가볍게 보는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늘 기원합니다. 파생한 송대표와 함께 해외 선물 무료 체험을 하고 싶으신 분은 화면 하단 아래 카카오톡에 무료 체험 신청하기를 신청하시면 저희 해당 매니저께서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셔서 함께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매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도
자, 보실게요. 현재 시간이 13시 57분. 이제 2시가 거의 다 돼가는데, 제가 1시 28분에 시그널을 냈고, 33분에 지금 체결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제가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이 계실 때 가장 많이 해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건데, 돈은요, 누구든지 벌고 싶어 해요. 돈은 누구든지 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과 경험이 없으신 분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캔들, 뭐 1분봉으로 잡으면 이 캔들 하나하나가 다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캔들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처음에 초심자의 행운이라고도 하지요. 처음에 매매를 해서 좀 재미를 보신 분들은 오히려 저 캔들을 보면서 뭐 불나방이란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빠르게 대응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세상 어느 누구도요, 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이저라는 주체자들도 이 모든 캔들에서 수익을 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캔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신이 와도 안 돼요. 그게 왜 불가능하냐면, 생각해 볼게요. 자, 지금을 기준으로 놓고 봐서 1분봉, 그냥 짧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1분봉을 보면, 만약에 이 고점 15360.75에서 매도를 쳤다고 합시다. 그럼 이 매도자가 계속 이득이 났겠죠, 여기까지? 계속 이득이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타났던 양봉들까지 전부 먹으면서 최적화된 수익으로 내려왔느냐 이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정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직진을 할 때 중간중간에 장애물이 존재하잖아요.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장애물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가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일직선이 아니라는 거죠. 캔들 하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장의 전략이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 투자자분들께서 선택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움직이고 있는 시세를 모두 다 먹겠다라는 생각은 지워야 되고, 내가 모든 캔들을 다 먹겠어 이런 욕심은 머릿속에서 비우셔야 되고, 내가 누울 자리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매도야, 나는 오늘 매수야, 뭐 특정한 방향성을 정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오늘 기준을 잡고 있다. 무슨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슨 매도장이니 매수장이니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매도장이라고 해서 빠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매수장이라고 해서 오르기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시장 형태이든 내가 누울 자리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시장이니 무슨 형태니 이런 거에 너무 민감하게 거기에만 빠져들지 말고, 내가 먹어야 될 포인트가 어딘지, 내가 어떤 걸 누리고 있는지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에 있어서 헛손질이 안 나옵니다. 매매에서 가장 무서운 건 헛손질이에요. 감정적 매매라고 하죠. 그게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익률도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잘 생각하셔서 내 매매 습관을 고쳐야 될 게 있는지, 또는 내 매매 습관을 더 보강해야 될 게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아직 목표가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들 잘 이해되시죠? 자, 오늘 체험도 제가 길게 계속 봐드리지는 않아요. 왜냐면 체험은 뭐 저희는 이제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서 추가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지만, 계속 설명드리지만 포인트를 봐드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매매를 하는 포인트를 알려드리는 거지,
오늘 제가 여기서 매매해서 수익 이만큼 납니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반응이 좋으셔가지고 매일매일 새로 오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근데 VIP는 뭐 달라지지 않냐?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기다리면서 제일 좋은 자리에서 싸우는 거죠. 그래도 될까 말까 한 건데, 물론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건 승률이 100%지만 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매일 맞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흐름을 맞추는 걸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체험은 좀 일찍 매매를 마무리 해드리도록 하고요. 15357.5 50에서 입절 주문 나스닥 15357.50 주문 접수 완료. 흐름, 포인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핸들에 따라가지고 저렇게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러니까 이평선이 깨졌으니까 매도고 이평선이 올라왔으니까 매수고 매매의 기준은 없고 엄청 어려운 거죠. 그러면 승산이 없는 거예요. 대응을 하라는 거예요. 대응을. 그리고 대응이라는 단어를 되게 어려워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내가 매매를 해야지 대응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아니 어떻게 여러분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자리에 앉자마자 캔들 보고 매매를 합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식당 장사하시는 사장님들, 저희 사무실 아래에도 1층에 식당이 있는데 거기 뭐 분해식당처럼 있거든요. 저희 출근할 때 보면 그 11시에 장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침 일찍 와서 그 많은 식재료를 초기 준비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문 열어놓으시고. 근데 그런 것처럼 밑작업을 다 하잖아요. 그쵸? 근데 매매도 밑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대응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뭐 매매를 하면서 대응해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집어넣기 전에, 내 소중한 자산을 넣기 전에 내가 오늘 어떻게 할지 구상도 해보고, 또 내가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봐보세요. 포인트가 오늘 아침 여기서부터 잡읍시다. 한번 이 구간부터 여기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는 흔들렸던 구간들을 볼게요. 지금 요렇게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까지 기준으로.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오늘 매매를 할 거야. 이미지 트레이딩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예를 들어가지고 아침에 딱 있다가, 지금 그냥 선 그려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드릴게요. 딱 특별한 의미 두시는 수치 아닙니다.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나는 오늘 15364.73 그러니까 7호가 되겠죠. 3자리가 없으니까 7호. 어저께 내가 이 자리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일단 이 자리에 오면 난 매수야. 그래서 매수를 한번 해볼 거야 라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요. 그림을 그려봐서 여기서 매수를 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그래서 여기서 움직였던 진폭도 느껴보는 거예요. 눌리기도 했고 반등도 했는데 반등이 좀 짧네. 매수긴 매수인데 어떻게 봐야 되지? 근데 일단은 여기서 무너지기도 했고 반등도 했으니까 절반은 맞았네. 일단 난 매매를 안 했잖아. 그럼 일단 한번 스킵. 이 구간을 스킵했단 말이야, 다시. 자, 그 다음 또 어떻게 하냐. 이 다음 자리에서 또 흘러내려왔어. 근데 흘러내려왔는데 나는 일단 여기까지는 매수였는데 여기가 깨졌어. 그럼 매도로 바꿔봐야 되나? 그럼 매도로 바꾼다고 해. 그럼 매도로 바꿨어요. 어디서 매도를 할 거냐를 생각을 또 해야 되란 말이에요. 매도를 어디에서 할 건지를 고민을 하라는 거죠. 그냥 캔들이 음봉 떨어지니까 매도, 이거 아니라고요. 여기서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예를 들어서 364는 이미 저항이 됐으니까 이 아래에서 매도하면 되겠네. 매도. 그럼 어디까지 볼 거야? 그럼 아래 하단부까지 15343.39 그려져 있었어. 난 오늘 여기까지 보기로 했던 거였어.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봐. 맞네. 오케이. 그럼 일단 아침의 의견도 맞고 지금도 맞네. 오케이. 내가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구나. 오늘 이런 느낌으로 매매 가져가 보자. 오케이. 해보자.
하면서 대응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다 주변이 정리가 돼요. 매매를 할 때는요. 주변이 정리가 돼야 돼요. 주변이 싹 정리가 돼서 내가 활동 개시를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드리냐면 매매를 갑자기 뜬금없이 매매 시작하자, 매매 합시다 이런 거 안 해요. 보통 거의 안 해요. 웬만한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시그널을 28분에 드렸잖아요. 이때 이미 준비를 하고 시그널을 해놨단 말이에요. 슬슬 좀 시작해볼까요? 그러니까 매매를 준비하자고 몸을 풀라고 이미 시그널을 내드렸단 말이에요. 몸 좀 풀어봅시다. 일을 해봅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그널 넣어보고 매수 체결 기다렸다 매수 체결 오늘 좀 빨리 된 편이에요. 5분이면 엄청 빨리 된 거죠. 보통 뭐 사인해놓고 2시간 동안 체결 안 될 때도 있는데 걸어놓고 그리고 나서 기다렸다가 시장 흐름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제 매매 체결한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포지션이 있으니까 무조건 내 방향으로 가는 데이터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거 맞지 않아요.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도 보지만 반대적인 의견도 같이 봐야 돼요. 시장에서. 그래서 오늘 느낌이 어떤데 유가가 일단은 고점에서 계속 빠지고 있네. 제가 유가 차트 계속 띄워놨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일단 내가 볼 땐 유가가 계속 빠지면 일단 주가가 올라오기는 더 좋을 것 같아. 나는 지금 매수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매수 봐야겠다. 이 기준을 보면서 얘를 놓고 계속 뭐 저울질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른 걸 보시는 거는 있으면 다른 걸 보시든지 해야 되는데 캔들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캔들만 보는 거는 정말 그건 여러분 홀짝하는 거랑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많은 분들이 웃으시더라고요. 짤짤이 영상을 찍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 진짜 짤짤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매매가 아니에요. 투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배제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지금도 목표가를 걸어놨거든요. 뭐 지금 익절이 될지 안 될지 저 몰라요. 아직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대다수의 이런 경우들이 뭐냐면 여기까지 갖다 이렇게 밀리면 그냥 지레 겁먹어서 던져버려요. 이거라도 수익을 지켜야겠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매번 그런 매매가 되면 반복이에요. 그게 매번 그거에 대한 반복만 하면서 매매를 계속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손해는 이 최대치로 버티고 수익은 요만큼 먹어야 되고 이게 아주 악순환이라니까요. 이 악순환을 깨셔야 됩니다. 이 악순환을 깨지 못하면 우리 개인 투자들이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요. 꼭 그 악순환을 깨셔라 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계속 볼게요. 익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익절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마무리 됐고요. 네, 오늘도 역시나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는 바와 같이 매매가 전개가 됐고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구간에서 보실 때 내가 시장에 같이 호흡만 하면 됩니다. 호흡만 하면 되지 내가 시장을 따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잠시 뒤에도 한번 또 말씀 나누겠지만 이번 해외 선물 실전 투자대회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서 한번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저께 영상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 적중률을 보면 제가 지금 오늘 3번 매매에서 오늘까지 3번 매매에서 3번 다 수익이었죠. 네, 적중률에서 아주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투자 파이팅 성공했고요. 최한방 매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